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미스 케이스가 나오죠. 뭐 그때는 어토니 제너럴 이제 그게 마지막이고 이게 이제 이 케이스죠. 콜롬비아 수프림 코트의 스미스 케이스죠.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결국 누가 이제 소를 제기해요? 당사자가 어토니 제너럴이죠. 어토니 제너럴이 이 비영리 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지. 이게 이제 당사자 소송이죠. 이게 지금 뭘까요? 자, 콜롬비아 논프로핏 코퍼레이션 코드의 위반이다 해서 소를 제기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해산을 법원에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할 때도 이런 심각한 이런 관습이 관례가 지속된다 그러면 디솔루션을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법원 통해서. 특히 당사자는 당연하게 어토니 제너럴이 되겠죠. 그러니까 CCFS라는 피고 입장이죠. 피고 콜롬비아 칠드런 패밀리 서비스니까 이 피고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당초의 어떤 자선 목적을 위반했다는 거죠.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사적인 목적으로 썼고 따라서 이제 관제인을 리시버를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회사의 자산을 동결시켰더니 이제 피고가 이제 항소한 그런 케이스죠. 여기서 리시버라는 건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이제 파산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는데 보통 리시버라고 해요. 리시버쉽이라고 하죠. 리시버쉽 나온 김에 용어도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리시버에다 쉽자 붙이면 되잖아요. 컨서베이터 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We're interested in conservatorship. 뭐 이건 이제 재산관리, 뭐 이제 관제인, 뭐 회사 파산과 관련된 거. 뭐 세금 이제 면제되는 면제 비영리 기관이니까 면제되는데 여기 이제 결국은 어토니 제너럴 입장에서 볼 때는 콜롬비아 논프로핏 코퍼레이션 코드라는 법령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밀리 메디슨이라는 소유하는 그죠? 그 건물을 이제 임대한 그런 케이스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누가 이제 에밀리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뭘까요? 여기에 이제 이사회의 그죠? 이사의 임원이었죠. 이사의 이사 그죠? 이사 입적 디렉터니까 이사들이었죠. 이사였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임차한 거죠. 임차한 그런 그리고 이 회사의 자산을 투자했는데 로컬뱅크 그 보드 멤버가 이제 그죠? 관련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로컬뱅크에다 돈을 투자한 거. 그 다음에 그 이익이 그죠? 이익과 관련된 이 거래를 승인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 2, 3 세 가지의 요건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어토니 제너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회사 자체를 우리가 목적에 위배된다. 이 법령 위반이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그런 케이스죠. 아주 이 정도 가지고 파산을 신청하면 뭐 엄격하네요. 그죠? 그럼 한번 봐줄 만도 한데 이 어토니 제너럴이 엄격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CCF는 피고의 정관을 보게 되면 목적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사회 젊은이를 위해서 뭐 봉사하고 뭐 그랬대요. 특히 뭐 어린 그 엄마를 위해서 있는 그죠? 특히 핸디캡 칠드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비영리 기관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적 사적인 자금을 활용한다. 그리고 콜롬비아 디파트먼트 휴먼 서비스에서도 아마 이렇게 교부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복지기관인데 복지부에서 이제 예산을 좀 내려서 그 목적 사업을 비영리 기관이니까 거기다 돈을 주는데 그게 삐뚤어지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보면 저는 non-profit이라는 건 뭐 어떤 기관이라는 게 나오죠. 당연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또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 수익 자체는 당연하게 정관에 명시된 목적대로 써야 되고 또 사실상 수익을 우리가 목적으로는 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사나 직원의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우리가 수익의 이익을 배분해서도 안 된다. 4,858조에 보게 되면 특히 돈을 대출해 주거나 또 의무에 대한 그죠?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러한 그 뭐 세금을 면세하는 목적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죠? 목적으로 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뭘까요?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기 또 나오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판례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또 같이 룰에다 집어내야겠죠. 디렉터라는 건 뭘까요? 이러한 비영리 기관의 이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영리기관 같이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러한 신탁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신탁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나오네. 듀티 케어, 듀티 로열티가 있다. 여긴 정확하게 판례니까 명시되어 있는 판사가 잘 적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듀티 오브 케어라는 게 뭐냐? 나오죠. 듀티 오브 케어라는 건 당연하게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reasonable inquiry가 있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ordinary prudent person would mak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similar conditions.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가 그건 자기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된다. 그죠? 절대 눈을 잘 뜨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우리가 거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주의 의무죠. 보통은 이제 이 영리와 비영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열티에 대한 의무죠. 충성에 대한 의무 자체가 어느 정도 다를 수는 있지만, 그죠? 특히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결국은 뭘까요?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고, 뭐 영리 목적은 뭘까요? 특히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소위 비영리 기관의 존재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바로 이러한 충성 의무라는 건 디렉터의 이사의 충성 의무라는 건 뭘까요? 소위 공공이익의 목적, 자산이익 목적, 우리 회사의 어떤 미션이죠. 이런 미션에 맞는 이런 자산 목적이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비영리 기관의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케어나 로열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뭐가 있나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우리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해 상충과 관련된 거래를 볼 수 있고, 특히 회사와 그리고 이사나 뭐 직원과의 거래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뭘까요? 아주 가까운 어떤 이 스크루토니까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뜻이죠.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라는 것은 어떤 거래냐면 회사의 거래로서 이사가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다. 앞에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이사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사라고 씁시다. 이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 이사가 하나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이제 또 거래의 당사자로서 돼 있고,
또 실제로 회사의 이사로서 또 거래 당사자인 사람은 우리가 이사 거기에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는 거죠. 따라서 conflict interest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회사 이에서 우리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사의 어떤 책임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뭐 잘못하게 되면 책임 지셔야죠. 좋은 것만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어떤 경우죠? 그 거래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하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가 이게 면책이 될 수 있냐면, 자, 거래가 공정할 때는 뭘까요? 당연하게 4832조 사항에 따라서 그 거래 자체가 아래 사항에 우리가 해당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공정하면서도 우리가 면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아까 법령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첫째, 어떤 경우, 이런 거래가 이제 승인되는 경우, 자, 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이사의 이해관계가, 그죠? 관심 있는 이해 사항들이, 자, 이사의 공개된 경우, 알려진 경우로서, 동시에 이사가 그걸 승인하고, 혹은 추인한 경우, 혹은 당연하게 검찰총장이 승인하되 법원에서 검찰총장이 당연하게 당사자로 우리가 되어 있는 문서로 되어 있는 그런, 그죠? 형평 관할에서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죠. B는 이제 우리가 꼭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 시간 있으면 적지만, 이거는 뭐 O하니까, 자, A가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이미 공개적으로 다 발표하고 그걸 조사하고 reasonable inquiry 그걸 비교해서 다 알려져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후 추인한다든지 승인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 이해 당사자는 빠져야 되겠죠. 빠지고 다수결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 영어 공부 많이 되죠? 영어 얼마나 많이 돼요? 다른 것보다도 아마 수십 배는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야 뭐 짤막하니까. 자, 4832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당연하게 이 비영리 기관을 위반해서 거래에 대한 투표를 하거나 승인하거나 추인한 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또 사실상 신탁 의무를 위반한 자는 또 그리고 자로서 사실상 이러한 비영리 기관의 목적을 우리가 위반한 자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에 대해서도,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한 자, 신탁 의무를 위반한 자죠.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결국은 뭘까요? 다른 이러한 구제책은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다른 구제책이라는 건 소송이죠. 회사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주 소송이라든지 혹은 파생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사의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회사에 다시 메꿔놓을 수. 그러니까 뭘까요? 회사가 잘못 투자해서, 이사가 잘못해서 그게 신탁의무를 위반해서 수익이 혹은 많은 원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뭘까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보존되지 않게 되면 주주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구제책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4831조 A 2항에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절차상의 비영리 기관에 대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 보면 이제 보팅 멤버들이죠.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인해서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투표권자의
어떤 일정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여기는 뭘까요? 어떤 경우가 있죠? 해산을 명할 게. 자, 회사의 자산이 축내하는 거, waste, 자산이 축내하는 경우, 혹은 잘못 오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포함해서 회사에 우리가 주주들이 파생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되면 회사에 해산을 명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회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여기서 뭘까요? 어떤 경우요?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사기적으로 회사 컨트롤할 목적으로 이사가 이런 행위를 한 경우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 뭘까요? In control of corporation이니까 회사를 통제할 목적이니까 상당히 큰 죄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 회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클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의 경우는 이제 해산을 우리가 법령에 따라 명할 수는 있지만, 해산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깊게 뭐 할 건 없고, 한 줄만 적으면 될 수 있죠. 디솔루션에 대한 회사. 콜롬비아의 입장에서 뭘까요? long 들어가게 되면 뭘까요? long 들어가게 되면 이게 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long. 오랫동안 인정했다. 자, 이런 그 비영리 기관의 위원들의 권리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이 소위 주주에 대한 파생소송, 이사에 대한 파생소송에 대한 같은 것이죠. 그것으로서 우리가 권리라는 게. 로서 특히 어떤 경우에 회사의 이런 자산이 결국은 바닥이 나는 경우, 또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견되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주주의 권리로서 우리가 파생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 해당 그 부당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할 거죠. 이거 가능하다. 무한 케이스죠, 윌리엄. 이거 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이러한 비영리 기관의 위원들은, 멤버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러한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주와 같은 권리가 있다. 주주를 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라는 것은 뭐 효리가 없다. 어떤 경우에 non corporation 자체가 멤버가 없는 경우는 뭐 그죠? 따지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주에 한 우리가 파생 소송을 하려 그러면 멤버가 있어야 되겠죠. 쉐어홀더라는 멤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사회에 이사만 있지 뭐 멤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상은 여기는 우리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는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